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훈 소장입니다. 커지는 전월세 비용 부담, 임대차 주거 여건 열악해졌다. 자, 지금 현재 무주택이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임대차 시장에 속해 있어야 되는데요. 전월세 비용이 올라가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우시고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좀 안정화되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시장 환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정부는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얘기했지만 뜯어보게 되면은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한번 보죠. 자, 서울 임대차 계약이 신규가 갱신보다 월세 비중이 높고 면적이 작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갱신하는 거 말고 여러분들이 새롭게 뭔가 집을 구할 때는 가격은 더 높아지고 면적은 작아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전월세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임차가구 주거여건이 열악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서울에 있는 주택, 아파트뿐 아니라 다가구 다세대 포함했을 때 임대차 거래 건수가 총 13만 6천 건이었는데요. 이 중에 갱신 거래가 3만 7천 건이고 신규 거래가 9만 8천 건으로 여러분 생각과 다르게 갱신 거래보다 신규 거래가 월등히 많은 상황입니다. 자, 갱신 계약의 경우 3만 7천 건 중에서 월세가 8,100건으로 21%밖에 되지 않고 80% 가까운 수준의 전세가 2만 9천 건이 적용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월세보단 전세를 선호하잖아요. 매달 월세 나가는 거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니까 거의 대다수가 전세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갱신계약에 적어도 3배까지는 안 하더라도 2배 반에서 2.67배 정도 되는 규모의 신규 계약 임대차 건수 중에서 월세 계약 비중이 48.5%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신규 계약 중에서는 월세 계약이나 전세 계약 비중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월세만 놓고 보게 되면 갱신보다 신규 했을 때 여러분들이 월세로 들어갈 확률이 2배가 이상 높다라는 겁니다. 자, 수치적으로 볼게요. 데이터상 보게 되면은 갱신 계약은 총 3만 7천 건이고요. 요거 중에서 갱신 계약 중에서는 전세 갱신이 많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신규 계약할 때는 전세와 그 월세가 차이가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은 갱신 계약을 하다 보니까 갱신 계약에서 대부분 전세를 눌러 앉다 보니까 신규로 구하시는 분들은 공급 부족까지 겹쳐가지고 전세 물량이 없죠. 기존 물량 안 나와 신규 물량 안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물량이 없기 때문에 전세를 너도 들어가려고 해서 전세가가 높아지는 현상. 그리고 전세가가 높아지다 보니까 부담스럽기 때문에 반전세라든가 월세로 들어가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월세가 이렇게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신규로 뭔가 집을 구입할 때 지금 부담이 훨씬 더 커졌다라는 것을 데이터가 지금 증명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전월세 가격이 올랐느냐? 재작년 12월과 작년 12월, 그러니까 1년 전과 현재까지의 금액을 비교한 꼴인데 전세는 평균 가격이 3억 8천에서 4억 9천에 1억 1천 정도가 상승을 했고요. 엄청나게 오른 거죠. 3억 8천이 4억 9천이 됐다 그러면은 거의 한 25%에서 30%가 평균적으로 오른 겁니다. 평균적으로 올랐다는 것은 이게 50% 이상 올라간 그런 적도 있다라는 거죠. 자, 월세도 97만원에서 107만 원으로 지금 우리 이자 0.5% 1% 오른다고 해서 금리 그렇게 오른다고 했을 때 월 부담하는 이자가 6만 원 올라가요, 8만 원 올라가서 지금 충격 이러고 있는데 월세가 또 10만 원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사실 여러분들한테 부담을 줄 만큼 많은 그런 내용입니다. 자, 더구나 서울의 주택 임대차 거래 면적 평균도 계약 유형에 따른 차이를 보였는데 6월에서 11월 서울에서 임대차 거래된 주택 면적의 평균이 54.6제곱미터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게 보통 한 16.5평 정도 되거든요. 여러분들 평이 좀 편하시니까 16.5평 정도 되는데 아파트는 전용 면적 기준이고 단독 다가구는 계약 면적 기준이라 조금 이게 단순 비교는 어렵긴 한데 보통 우리가 25평 아파트가 전용 면적이 59제곱미터니까 18평 정도가 되고요. 단독 다가구는 보통 제일 많은 게 투룸 주택이 보통 한 실평수 12평 정도 되니까 계약 면적 15평 정도 하게 되면 한 50제곱미터 됩니다. 그래서 50제곱미터, 59제곱미터에서 평균적으로 보면 이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16.5평이면 여러분들이 거주하기 사실은 좀 좁죠. 1인 가구라면 모르겠지만 2인 가구 정도면 적당하고 3인 가구 자녀가 있는 분들은 사실 좀 좁게 느껴지는 그런 평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원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 거래 유형별 평균 주택 면적이 갱신되는 것들은 65.7로 상당히 큰 편입니다. 그런데 신규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면적을 작게 갈 수밖에 없다. 왜냐면 기존의 임차인들이 새롭게 전세를 구하려고 그러면은 집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갱신하죠. 그죠? 현재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을 믿고 가는 거니까. 그래서 물건이 없다 보니까 새롭게 구하시는 분들은 비싸면서 작은 곳으로 가는 이런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주택 유형에서 갱신계약된 주택 면적의 평균이 신규 계약보다 큰 것으로, 그러니까 갱신계약된 것이 큰 것이고 주택 임차 보증금 수준은 계속 높아지고 있고 대출도 까다로워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신규 임차들이 어떻게 됩니까? 부담도 되고 집도 없으니 주거 면적을 줄이거나 지역을 내가 원하지 않는 지역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계약갱신한 기존 임차인도 마냥 지금 안심할 수가 없는 것이 이제 재작년 8월에 이제 시행했던 법이기 때문에 집주인 거주 등 갱신 청구권을 그때부터 사용했던 분들은 2년이 이제 만기가 도래하죠. 그래서 이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러면 올해 7월 말,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8월 달부터 갱신 청구권을 쓰지 못하면서 어쩔 수 없이 시장에서 새롭게 구해야 되는 신규 임차인이 되는 기존 임차인분들이 많겠죠. 그러면 공급이 없는 상태이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에. 이런 상태에서 그 전세를 구하려는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전세가가 하반기부터 올라간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은 하반기 전세가 상승이 되면 또 이제 매매가를 밀어 올려줄 수 있는 동력이 되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좀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거기서 공급 물량이라 나오게 되면은 신규 전세 수요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신규 전세 공급 물량이 나오면은 좀 커버가 될 텐데, 같은 기간 서울의 32,012가구에서 25,000가구로 거의 만 가구, 한 30%가 줄어드는 상황이다 보니까 상당히 아파트는 부족한 모습을 보일 것이다. 그러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129,000, 13만에서 149,000, 2만 가구 늘어나기 때문에 서울이 부족한 부분을 경기도가 좀 채워주는 형태가 생기다고, 그럼 서울 엑소더스가 또 생겨나게 되겠죠. 그래서 서울을 떠나서 경기, 인천의 신축 아파트로 이동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것은 서울의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경기권 인구는 늘어나는 지금의 몇 년 전부터 지금까지 모습과 흡사한 현상이 올해도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정부는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전월세를 안정화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은 지금 여러 가지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어떻게 정부가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은 정부는 안정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시장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정부의 발표는 임대료 인상률 5% 이내에 굉장히 좀 저렴하게 인상한 계약 비중의 임차인이 77%입니다. 근데 21년도에 평균적으로 전국 전세가 평균 상승률이 거의 한 15%에서 20%에 육박합니다. 30% 넘어가는 것들도 종종 보이고 30%는 좀 드문다고 하더라도 15%에서 20% 되는 그런 지자체는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그걸 5%로 막았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5%로 막은 비중이 이렇게 많은데 평균 15에서 20%의 데이터가 나오는 것은 나머지 사람들, 이거 갱신 청구권 못한 나머지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높은 상승률을 경험했다라는 거죠. 그걸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중 가격이 생겨나는 거죠. 여러분 뭐 다 겪어봤으니까, 우리가 지금 눈앞에서 목도했기 때문에 다 어떤 제가 얘기하고 있는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지난해 6월부터 11월 사이에 임대차 신고 정보 23,000건을 분석한 결과 갱신 요구권을 사용한 사례가 67.8, 요구하지 않아도 어찌됐건 5% 이내로 계약한 임차인의 비중이 77.7%입니다. 그럼 이 숫자만 보게 되면은 대부분은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했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허수예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기존 임차인 중에서 5% 이내를 했냐 그 이상으로 했냐에 대한 비율인 거고, 신규 임차인에 대한 모수가 전혀 안 잡힌 겁니다. 그래서 갱신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의 77%가 임대료 인상률 5% 이내로 계약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 나머지 23%와 더하기 신규 임차인들은 어마어마하게 비싼 이런 전세 가격으로 지금 집을 구했다는 뜻입니다. 거의 한 25에서 30% 수준으로 집을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15%가 상승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5%. 그래서 이러한 기존 임차인 중에서 5%의 혜택을 본 사람들을 위해 신규 임차인과 그거를 해당하지 못하는 나머지 사람들의 고통을 좀 묵인한 그런 결과가 되는 거죠. 전 좋은 이런 어떤 그 정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많이 왜곡됐기 때문에.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77.7이라는 숫자만 강조를 하는데 이거는 신규 임차인이 아닌 기존 임차인 중에서 이렇게 된 거고, 신규 임차인은 거의 대부분, 거의 뭐 99%는 굉장히 비싼 전세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하게 되면 좋은 평가를 해줄 수 있는 정책은 아니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자, 근데 시장에서는 지금 2중 가격을 넘어서 3중 가격도 나오고 있고 4중 가격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자, 대체 음마아파트 보셨을 때 76.79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신규 계약이 7억 8천에 형성된 반면 갱신 계약은 5억 5천으로 같은 시기에 거래됐지만 2억 3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 매물 중에서도 5억부터 9억 원대의 가격대를 보이고 있는 이런 2중화, 3중화 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아까 설명드렸지만 하반기에 계획갱신 청구가 만료된 상태에서 전세 수요자는 늘어나고 있고 서울 같은 경우는 공급 물량이 없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이것을 또 부동산 시장을 흔들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더구나 대출 DSR이 도 강화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대출의 힘을 활용할 수 없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는 자금이 현저히 줄어들게 되고 그 자금으로 높아진 전세가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처럼 월세가 높아지는 월세로 가거나 반전세가 되거나 내지는 지역을 이동하거나 내지는 카테고리 아파트에서 다세대를 이동하거나 이런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참 그렇죠. 네, 지금 집을 전세나 월세 구하시는 분들은 하반기부터 굉장히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임대차 구하시는 분들 미리 이런 내용 잘 인지하시고 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